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네, 과천에 네, 그 34평짜리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 또 42평짜리 과천에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요. 네, 그래서 하나를 팔고 싶은데 네. 양도세가 너무 많고 음, 또 계속 가지고 가자니 그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요.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세금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예, 다주택자에다가 과천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어머님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과천의 어느 아파트인가요? 저 에코팰리스요. 에코팰리스요. 그리고 네.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말고 또 40평형대 서밋이요. 서밋. 프루지오 서밋 보유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거주하시는 아파트 그리고 한 군데는 그러면 임대 중이신 거죠? 예. 임대 중이신 아파트 이렇게 과천에 두 채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 부동산 부자세요. 그래서 또 세금적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절세 방안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청자님이 전화 주시기 전에도 저희가 네. 항상 요즘 듣고 있는 게 네. 지금이라도 집 사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집 팔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항상 고민인 예,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팔아야 되는지 그냥 보유해야 되는지. 네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아파트가 있는데요. 하나 네. 아파트는 지금 입주 기간으로 잡으면 2007년 아파트고요. 네. 하나 아파트는 작년 4월 정도에 입주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 맞아요. 네네. 새 아파트냐, 헌 아파트냐, 또 플러스 한 아파트는 세대 수가 약 600 중반 정도 되는 네, 세대. 네, 네. 그리고 한 아파트는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예, 이런 예,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면 네. 세대 수가 좀 적고 그다음에 지금 입주일을 기준으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런 구조로 있는 아파트는 하나 정도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두 주택을 갖고 가게 되면 양도세도 감면 못 받지만 이제 종부세 대상자로 가지고 있는 보유세라는 이 부담이 좀 커지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위쪽으로 과천의 뉴스테이 지구가 공급량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선바위역 쪽으로 해서 네. 저쪽 양재 IC 쪽 방향까지 해서 쭉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장으로 봤을 때 두 곳 다 미래 가치로 거주 요건으로 과천 시내권에서 굉장히 핫한 아파트 중에 두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조정 타임으로 들어갔을 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빠지는 이런 구조가 일부 좀 나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세 내면서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까지 감면을 못 받는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절세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구조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정리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큰 평수의 세대 수가 많은 그리고 신규 지금 입주된 거로 딱 살기 좋은 1년 정도 됐으니까요. 네. 그런 구조의 아파트 한 채 똘똘한 한 채 가져가는 방향으로 선택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뭐가 가장 똘똘할까 혼자서 고민
하지 마시고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면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 받아보시고요. 과천의 아파트 시장 참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요. 뭐 지식정보타운 개발도 그렇고요. GTX도 그렇고요. 무슨 과천이 강남만큼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 계속해서 더 오를까? 강남도 쭉 오르다 보니까 그럼 과천도 계속 오르는 걸까? 막 이런 궁금증들이 참 커지거든요. 과천의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 과연 전문가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네, 과천은 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건 이후에 네. 사실 과천은 집값이 그렇게 안 떨어졌었습니다. 네. 실제로 수도권 집중적으로 집값이 좀 떨어졌었고요. 리먼 브러더스 사건 때 지방권 같은 경우는 그닥 많이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빠지고 있었던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2012년, 13년도를 기점으로 세종시로 여기에 이제 청사가 들어 있었거든요. 네네. 많은 공무원들이 내려가면서 이 지역의 가격대가 갑자기 훅 꺼지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힘을 좀 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가격대가 2012년 최저점을 찍고요. 네. 08년도 그 이전보다도 지금 헐끔 올라와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 지금 과천 시내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요. 네.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서울 쪽으로 양재동 쪽으로 붙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 스테이지구 그죠? 네. 과천 주안 뉴 스테이지구가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으로 보시면 과천 정보 지식타운이 들어서면서 공공주택 플러스 일자리가 좀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네. 과천을 중심으로 보면 위 아래가 전부 다 새로운 주택 시장이 신개발이 움직여지는 시장에다가 네. 과천시 자체 내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야 되는 세대 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 아래 전부 다 해서 이제 과거 20세기의 과천이 아니라 이제 21세기의 과천으로 정말 탈바꿈을 하는 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경기도권에서 주거 형태로 가장 좋아지는 곳 중에 한 곳이 서울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한 곳이 저는 과천이라고 봅니다. 과천, 광양, 광명 이렇게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천, 광명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좀 남들이 못 따라오는 이런 구조, 서울의 근접성과 교통 호재, 그다음에 일자리, 재건축, 재개발 시장과 신개발이 위아래에 이렇게 함께 아우러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은 과천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